가장 궁금하고 중요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연매출이 수백억인데 네네. 왜 유튜브를 하고 계십니까? 궁극적인 큰 목표, 빅픽처, 그게 뭘까요? 유튜브를 시작한 지가 한 2년 됐는데 네. 일단 첫 번째는 그냥 하고 싶었어요. 39살에 유튜브를 시작했는데 내가 30대에 꼭 해봤으면 좋겠던 일 이런 게 있었는데 당시 주변에서는 골프 안 배우냐고 그래서 원래는 올해는 골프를 꼭 배워야지가 있었는데 그거를 유튜브가 이긴 거죠. 약간의 관종기가 있었던 것 같고 하고 싶었던 게 첫 번째 이유였고 저희가 이제 뭐 패션이랑 화장품을 파는 커머스 회사예요. 트렌드도 알아야 되고 유튜브 생태계를 좀 알아야 된다는 생각이 좀 있었어요. 제가 스스로에게 조금 안타까운 건 2016년, 17년에 광고 플랫폼이 내가 검색한 걸 찾아주는 그러니까 네이버나 구글식의 플랫폼에서 네가 누군지 모르지만 알고리즘이 너에게 떠먹여주고 너에게 클릭을 받으면 그게 얘가 관심 있는 거예요. 선후관계가 바뀐 플랫폼으로 넘어가는 게 한 2016년, 17년 정도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때 거기에 올라타지 못했어요. 그게 저에게 늘 아쉬움이어서 새로운 게 있으면 굉장히 내가 몸으로 부딪혀보고 직접 해보고 수업료를 낼지 모르지만 계속 트라이를 해보자는 게 그때 그 아쉬움으로 머릿속에 남았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회사에서 유튜브 해볼 사람 그랬는데 뭐 아무도 없길래 내가 할게. 사람을 정의하는 건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되게 많은 수식어가 따라다니셨을 것 같아요. 뭘 해도 항상 도전적이고 하시니까. 더 젊었을 때, 그래서 아까 부자를 꿈꾸셨다고 했는데 지금 삶에 영향을 준 책 3권을 고르라면 어떤 책이 있을까요? 저한테 가장 큰 영향을 준 건 삼국지였던 것 같아요. 삼국지를 한 7, 8번 정도 읽은 것 같은데 14살? 이때 처음으로 삼국지를 봤고 그 뒤로 또 한 2, 3년마다 한 번씩 봤던 것 같은데 처음에는 그냥 이야기로 봤다가 몇 번 더 보면서 이때 나는 어떻게 행동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다가 더 크면서는 나는 여기에서 누구에 가깝나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나머지 2권은 이제 당시에는 제 우상이 이제 빌 게이츠 형이었으니까 이제 생각의 속도. 최근에는 이제 션 앨리스의 크로스 해킹, 그다음에 이제 나심 탈렙의 스킨 인 더 게임 이런 것들이 최근 수년간은 영향을 더 많이 준 것 같아요. 크로스 해킹이나 뭐 나심 탈레브 책을 읽고 네네. 회사 경영에 적용하신 사례도 있나요? 크로스 해킹은 실제로 저희 회사에 이제 2018년부터 크로스 팀이 아예 만들어져서 네. 계속되는 그런 크로스 해킹 기법들을 활용해서 업무를 진행하고 있고요. 네. 실패 얘기를 좀 해주십시오. 그 실패가 지금의 성공과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일단 실패는 얼굴을 두껍게 만들어줍니다. 사람이 쪽팔린 얘기라든가 아하. 부탁을 한다거나 네. 아쉬운 얘기를 하러 갈 때는 네. 당당하지 못하잖아요. 네. 심지어는 내가 클라이언트에게 제공한 서비스인 돈을 받으러 갈 때도 돈 좀 주세요가 그렇게 어려운 멘트예요, 사실. 내공이 좀 다져지시고 좀 사회생활을 하시면 달라는 거는 확실히 해야지 예. 라고 하지만 처음에는 왜 안 주시나요? 뭐 되게 사람 착한 척 하게 돼요. 굉장히 안 좋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를 보여주십시오. 받을 돈은 예. 아직 입금기일이 지났는데 네. 이렇게 하시면은 예. 저희는 설치했던 거 다 뜯어 가겠습니다. 아, 이렇게 가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했더니 첫 마디부터 그렇게. 세게 가야 됩니다. 네. 세게 가는데 안 통한다. 예. 그러면 꾸준히 해야 됩니다. 오늘 하고 내일 또 하고 아침에 하고 점심에 하고 뭐 돈이 없진 않는데 여기저기 나갈 때 많으니까 좀 기다려. 뭐 이런 식으로 늑장 대응을 하신 분들이 있어서 그럴까요? 있죠. 아, 이 돈을 늦게 받는 게 우리한테 얼마나 큰 피해인지 스스로 몰라서 그래요. 대표의 역할은 그거 하셔야 되거든요. 그거 받아오셔야 되고 돈 받는 게 절대 쪽팔리는 일이 아닌데 늦게 받을수록 아이러니하게도 착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이 사람과 이 사람이 영원히 멀어져요. 처음부터 세게 가서 돈을 받으면 얼마든지 다음 일도 할 수 있다. 근데 이제 보통은 돈 받아야 되니까 내가 저 사람 기분 거슬리면 네. 안 줄 것 같잖아요. 네. 그게 아니고 당당하게 먼저 받아가는 사람한테 먼저 주게 돼 있습니다. 저라고 처음부터 그랬을 리가 없고 이것도 못 받았네? 이것도 못 받았네? 쌓이다 보니까. 네. 네. 비상사태가 발생하면 그 회사 회의실에 가가지고 네. 대여섯 시간씩 있으면서 짜장면도 시켜 먹고 진짜 그랬습니까? 네. 모 소셜 커머스 업체가 굉장히 자금이 힘들어서 슬슬 밀리고 있다는 소식이 들어왔어요. 네. 이틀째 벌써 이게 지연됐다. 우리 건 아직 차례가 안 왔는데 네. 출근하던 길에 차를 돌려서 회사에 전화를 했어요. 내 노트북이랑 충전기는 이쪽 회사 퀵으로 보내. 그리고 그 소셜 커머스 회사의 회의실을 점거하고 앉아가지고 네. 저희는 그 정산 대금이 들어올 때까지 제가 여기서 근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상당히 빨리 처리가 됐던 걸로. 그런 상황은 그 회사의 회계팀이나 재무팀이 몇 명은 알고 있을지 모르지만 네. 전 직원이 알고 있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그 C레벨 임원분은 그 회사를 그래도 운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면 예. 나중에 빵꾸가 나더라도 지금은 아니란 말이야. 네.
근데 저 자식이 회사를 시끄럽게 하고 있어. 네. 그러면 야 저기 1억 7천 저거 치워라. 그 뒤로 불과 3주 뒤에 채권단이 형성이 됐는데 네. 저희는 채권이 없어서 채권단에 가입하지 않겠습니다. 아. 라고 했던 네. 그런 기억이 나네요.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들. 아직 진짜 사회를 경험하지 못한 분들에게 내가 진짜 오늘날까지 이렇게 사업을 매일 전쟁터처럼 해보니까 이건 정말 쓸데없어. 그러니까 듣지 않아도 돼. 이런 말이 있을까요? 대부분 그럴 거예요. 저 사업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다 말려요. 여자친구도 말릴 수도 있고, 꼭 이제 여기서 이제 실패한 삼촌 얘기가 나와요. 어떤 삼촌인지, 왜 삼촌인지, 아니면 뭐 건너건너 삼촌인지 모르겠지만, 누가 다 그 집안을 거덜냈다더라, 이런 사람들 얘기가 나왔는데, 그런 얘기에 이제 쫄아서 시작을 못 하실 거면 애초에 안 하시는 게 낫다. 그런 얘기는 쫄 필요가 없다. 네. 이거 굉장히 위험해서 제가 할까 말까 걱정되긴 하는데, 저의 20대라든가 30대를 혹은 뭐 초중반까지를 하면, 굉장히 워라밸이 무너지는 라이프를 살았어요. 20대 때부터 그 워크라이프 밸런스를 지나치게 추구를 하면 내공이 농축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려요. 야근을 많이 해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20대 때는 실수도 하고 숙련자가 와서 1시간 만에 하고 끝내는 일들을 저는 일주일 동안 고생했는데 못하면서 되게 본인이 한심스러운 경험을 꽤 했거든요. 저처럼 그 삽질을 일주일 동안 하고 뭐 하고 어떤 고수가 한번 보여주면 여기서 일로 하는 방법이 있었군요. 근데 이런 거가 터득이 되고 내 몸 안에 내공의 누적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야 내가 그 다음 레벨로 갈 수 있는 건데, 근데 이제 요즘 굉장히 그런 워크라이프 밸런스에서 시간 개념을 중요시하게 여기다 보니까 처음 하는 사람들이 이게 내공이 축적되거나 할 만한 시간적인 여유가 주어지지 않는 거죠. 그렇게 한 10년이 지나고 나면 굉장히 벌어진다. 야근을 많이 해라, 야근을 조장해라, 이런 건 아니지만 어제 했던 것보다 오늘 잘하려면 뭘 해야 되고, 어제 하는데 1시간 걸렸으면 뭐 자기와의 어떤 재미있는 게 해보면 되잖아요. 어제 1시간 걸렸으니까 오늘은 59분, 뭐 내일은 58분. 근데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안 주거든요. 40분에서 더 이상은 나가지 않는데 어느 날 고수가 와서 15분에 끝내고 나가면 멘붕이 와요. 그러면 이 차이, 여기서 디퍼런스가 뭔가 40분까지는 내가 가 있어야 20분짜리 고수와 나와의 차이를 알 수 있어요, 봤을 때. 근데 난 한 65분에 있으면 이 차이가 그냥 와 하고 그냥 가거든요. 근데 나에게 어떤 농축된 나의 고민들이 머물러 있어야 비로소 알 수 있는 것들이 있어서 워라밸을 너무 지나치게 매몰하면 좀 위험하다. 제가 요즘 생각했을 때 95년생 이후의 분들이 조금 더 저희랑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 회사와 제가 요즘 노력하고 있는 게 업무를 게임처럼 단계를 잘게 쪼개자. 이분들은 게임으로부터 세상을 습득했다. 그래서 저희가 업무를 어떤 식으로 쪼개냐면 저기 가서 칼 잡고 저기 가서 방패 갖고 오고 이거 갖고 오고 이거 갖고 오면 이제 레벨 2가 될 준비가 된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업무를 쪼개보자. 네. 저희는 조금 더 노력을 해보려고 해요. 시간은 계속 지날 것이고 95년생 이후에 새로운 세대들과 일을 더 잘하는 회사, 효율이 한 10%만 더 나더라도 우리 회사에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네. 사업에 대한 사람들의 잘못된 인식, 가장 큰 거, 굵직한 것만 몇 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사업가에게 가장 중요한 게 지속 가능성이거든요. 사업가에게 지속 가능성이라는 건 어떤 뜻이냐면 작년에 예를 들어서 10억을 팔았다면 올해 최소한도 11억이나 12억을 팔아야 돼요. 우리 조직에 있는 누군가는 새로 들어오고 누군가는 성장을 해야 되는데 회사가 멈춰 있으면 그나마 일을 잘하고 있다는 누군가가 떠나가게 되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우리 회사에 있는 게 좋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회사는 계속 성장할 수밖에 없고 사업가는 조직의 성장과 나의 성장을 계속 고민하게 돼요. 그러니까 사업가가 사기꾼이라거나 아니면 한탕주의 이러지 않는다는 게 사업가에 대한 큰 오해인 것 같은데, 회사가 크기 위해서는 내가 모든 일을 다 하는 것보다 잘 위임을 해야겠죠. 남에게 아니면 부하 직원에게, 회사 동료에게 일을 어떻게 위임하는지 알아줬다, 뭐 그런 능력이 생겼다라고 언급을 하셨는데 쉽게 좀 얘기 좀 해주십시오. 어떻게 하면 놓아줄 수 있습니까? 저 사람이 일하는 게 답답한 게 보일 텐데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제가 이제 위임을 할 수 있어진 지가 얼마 안 됐어요. 한 3, 4년 정도밖에 안 됐었는데 사업을 하고 초기에는 대표가 제일 똑똑하거든요. 초기에 좋은 직원을 뽑을 수는 없으니까 그럼 이런 상상을 하게 돼요. 천정욱이 3명 정도 있으면은 기가 막히게 잘 굴러갈 텐데 나 그 다음에 어떤 생각을 하면 천정욱 4명 있으면은 천정욱한테 CS 시키면 CS도 잘하고 그 다음에 은행도 좀 갔다 와서 저쪽 가서 대출도 좀 받아오라고 하고 이쪽에서 컨텐츠도 좀 만들고 이런 대도 안 되는 생각을 하는데
처음에 위임의 단계가 이제 어떻게 되냐면 나만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거에 70%에서 80% 정도만 하면 만족하자. 근데 이제 이런 거죠. 제가 이제 늘 마음속에 하는 생각인데 3번까지 삽질할 때까지는 내비두자. 누구나 다 실수를 하거든요. 근데 실수를 한 번 하자마자 조금 더 잘하는 사람이 개입이 되면 이 사람이 스스로 이걸 고치거나 성장하거나 고민할 기회를 잊어버려요. 그리고 이제 불만을 하게 되죠. 아, 우리 회사는 마이크로 매니징을 해가지고 내가 뭔가를 해볼 기회가 없어. 그래서 내가 하면 저 3,000원 안 썼을 수도 있어. 그러면 영원히 그렇게 살아야 돼라는 맞아요. 거를 인정해야 돼요. 예. 저 친구가 3,000원 쓰고 3,000원 3번 썼는데 그래도 생각해보면 10,000원 들었지만 그 다음에 스스로 할 수 있게 되면 그게 더 싸라는 거를 인정해야 돼요. 사업을 하면서 신경 써야 되는 항목들이 되게 많은 거는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만 사람관계, 뭐 사업하는 거, 뭐 또 여러 가지 항목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그래도 제일 어렵다 할 수 있는 게 사람관계라고 할 수 있을까요? 사람 관계 제일 어렵죠. 목숨 걸고 지켜야 될 건 사실 자금의 흐름. 자금이 끊기면 회사가 숨이 멈추는 거거든요. 공기가 사라지는 거니까. 이건 목숨 걸고 지켜야 될 거지만 자금의 흐름이 자연스럽게 지켜지기 시작하면 사람 관계. 우리 회사가 밖에서 얼마나 매력적으로, 왜냐면 좋은 사람이 더 와줘야 되고 안에 있는 사람은 성장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끝나지 않는 굴레로 들어오신 거죠. 화장품 브랜드 중에서 Sister N이라고 네. 하는 제품이 있죠. 그 중에서 제품 디자인을 하고 생산 과정에서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을까요? 저희가 아이펜슬을 이제 가장 많이 하고 있는데 원래 저희가 메이크업 시장에 들어올 때는 사실 어디 가서도 얘기를 안 했던 건데 네. 립 제품을 제일 먼저 개발했었어요. 메이크업은 포인트는 립이다 라고 들어갔었는데 이제 여기서 실패를 했고요. 지금은 이제 립 제품을 잘 하고 있습니다만 왜 실패를 했냐면 리포이 말하는 명품 브랜드의 최전방 격전지가 립 제품이에요. 그러니까 이유가 왜 그러냐면 백화점 1층에서 여성분들이 3, 4만 원이면 가장 비싼 립 제품을 살 수가 있거든요. 원래 샤넬 매장에 가서 3만 몇천 원으로 쇼핑백을 받을 수 없잖아요. 근데 립스틱은 가능하단 말이에요. 네. 그 정도로 격전지다 보니까 거기 뛰어드는 건 다소 좀 무리수가 있었다. 매일매일 엄청난 양의 스트레스를 계속해서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받는 게 사업이라고 저는 표현을 하고 싶은데 그런 삶을 계속 사시는데 스트레스 받을 때 어떻게 하십니까? 스트레스를 굉장히 민감하게 받는데 네. 조금 잘 잊어버리는 스타일인 것 같긴 해요. 다음날 되면. 근데 예. 이제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크게 안 받는 거다. 저는 이제 유산소 운동을 좀 극하게 제가 유산소 운동을 하면서 주변에 좀 걱정하는 분들이 있을 정도로 보면 심장 박동을 한 180까지 돌리면서 그러면 사실 아무 생각이 안 나거든요. 예. 거의 아무 생각 없이 뛰고 있는 그렇죠. 거죠. 그런 순간적인 것들을 몇 분을 한다거나 네. 아니면 저는 수영을 좋아하는데 수영도 보면 이제 뭐 130에서 시작해서 175쯤까지 이렇게 가면서 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런 멍한 상태로 운동을 하면서 약간 몸을 혹사하는 걸 수도 있는데 예. 그러면서 어떤 리셋이 좀 되는 것 같아요. 네. 맑아졌다가 예. 다시 생각했다가 예. 그러면서 좀 아이디어도 나고 새로운 돌파구도 좀 생기고 그리고 좀 약간 자신감도 좀 다시 채워지고 그게 이제 저의 어떤 스트레스 해소법인 예.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한 질문은 오늘 여기까지고요. 아, 네. 혹시 더 하실 말씀이 있을까요? 제가 이제 커머스 혹은 사업에 대한 얘기를 저는 이제 집중해서 더 유튜브에서 좀 해보려고 해요. 물론 이 카테고리가 굉장히 협소해서 제가 여기서 정말 잘하더라도 막 메가급의 유튜버가 되긴 좀 힘들 것 같은데 창업한 지 이제 몇 년, 1, 2년 차, 2, 3년 차 분들이랑 이런저런 대화를 좀 하고 그분들의 고민을 들어주면서 새록새록 나는 거 있잖아. 그거, 저도 똑같은 상황이 있었습니다. 저의 약간 에피소드들을 하나하나 좀 끄집어내가지고 예. 얘기를 좀 앞으로 하고 싶고요. 그 사업 관련해서 네. 컨설팅이나 뭐 코칭 이런 것도 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예를 들면 뭐 바둑이나 장기를 들 때 약간 혼수 두듯이 그게 그렇게 고민할 문제는 아닙니다. 그건 답이 정해져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네. 그런 경우에는 툭툭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정도인 것 같고 네. 그분의 업에 들어가서 어떤 컨설팅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런 거는 하시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저도 재사업하느라고. 예. 근데 작은 것들, 이게 원포인트 레슨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네. 이런 거는 제가 고수분들한테 해드릴 수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한 1, 3년 차 분들에게는 네. 제가 조금 도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더 깊게 자세하게 이커머스 그런 카테고리 안에서 말씀해 주실 것들이 많고 인사이트도 많으실 것 같은데 경험한 것들도 많이 있으신데 금 같은 그런 귀한 콘텐츠들이 나온다고 하니까 앞으로 좀 많이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 감사합니다.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